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봤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슬래시 키를 눌러서 삽입해 주겠습니다. 지금 컴포지션의 크기는 여기를 그렇게 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세팅으로 가보면은 600에 600 픽셀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플랜을 좀 이렇게 해주고 트랜스폼을 가갖고 포지션 값을 잠깐 변경해 주겠습니다. 포지션 값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들게 해서 변경해주고 포지션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값도 좀 변화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제대로 보이게 체크해주고 이 상태에서 현재 레이어를 컴포지션에 배치한 후 속성이 변경된 그러한 속성들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U키를 두 번 빨리 눌러줍니다. UU. 그러면 포지션하고 스케일을 좀 아까 필자가 바꿔줬습니다. 즉 현재 레이어에서 변경된 속성들만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UU, U자 키를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UU를 두 번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U 한번 누르면 사라지고 UU 이런 식으로 U자 누르면 모두 감춰지게 됩니다.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 리셋을 해줍니다. 리셋 해주고 다시 UU 해주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다시 초기화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지션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포지션 일단 얘를 체크해줘야 하고 키프레임 삽입된데 위치를 처음에 여기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3초쯤에 와서 지금 스탑워치가 켜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에어플레인이라는 레이어에서 포지션이라는 속성만 키프레임이 삽입된 즉 애니메이션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좀 감춰주고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고 해당 레이어에서 키프레임이 삽입된 속성만 나타나게 하고 싶다. 또는 익스프레션이 설정된 속성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U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포지션만 나타납니다. 다시 U키 누르면 사라지고 U키를 이용하면 키프레임이나 또는 익스프레션이 설정된 속성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이어 하나만 선택했는데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U키를 눌러주면 키프레임 삽입된 속성만 쭉 나타납니다. 물론 UU키를 두 번 눌러주면 변경된 속성 값이 변경된 속성들만 나타납니다. 여기선 포지션이 값이 변화됐으니까 여기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션 이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또는 이 프레임이 갖고 있는 이 값들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생애들 일단 키프레임 위치에다 옮겨줍니다. J키를 누르거나 K키를 눌러서 앞뒤로 이동시켜줍니다. J키를 눌러서 이동해주고 이 값을 여기를 이용해서 변경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변경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 땅땅 더블클릭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픽셀 단위로 포지션을 해줄지 인치 아니면 소스의 크기 이 레이어의 소스 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을 옮겨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포지션보다도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리셋하고 스케일 갖고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스케일을 켜줍니다. 그리고 3초에 와서는 얘가 200%가 되게끔 해주겠습니다. 얘도 여기 체크가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값을 키프레임을 두 개 삽입하니까 애니메이션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값을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에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 지금 퍼센트 단위로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를 여기는 소스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소스의 몇 퍼센트, 즉 원래 소스의 100%인데 여기를 원래 소스의 여기 하고서 150% 한번 해주겠습니다. 150%. 그리고 탭키를 넣어준다. 그러면 원래 소스 이 레이어 크기의 1.5배가 됩니다. 나는 이 레이어 소스 말고 이 컴포지션의 소스로 해주겠다. 이 컴포지션의 크기를 100% 했을 때 얘 크기를 조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컴포지션 크기의 반만 하게 해주고 싶다. 50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 컴포지션 크기의 반만한 크기를 듭니다. 컴포지션 크기의 100% 하고 싶다. 그럼 100을 해줍니다. 네. 그럼 여기 꽉 차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이렇게. 프리저브 X와 Y축의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캔슬하고 여기서 직접 키프레임을 땅땅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좀 더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속성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를 변경해 줄래, 뭐 픽셀 단위를 변경해 줄래,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컴포지션의 크기라든지 기타 뭐 퍼센트 오브 소스 얘들을 이용했을 때 좀 더 복잡한 씬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어떤 속성 값을 정확히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열고서 값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 상에서 이 키프레임하고 이 키프레임 여기에 지금 100%에서 200%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좌우로 이동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얘가 비행기가 원래 크기로부터 2배로 즉 200% 커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입니다. 3초 동안에 걸쳐서 200% 커지는 겁니다. 근데 200%로 커지긴 커지되 좀 빨리 커졌으면 좋겠다. 3초 동안이 아니고 1초에 걸쳐서 200%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럼 이 키프레임은 지금 200% 2배 커지는 겁니다. 이 2배 커지는 이 속성의 변화값을 3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끌고 가줍니다. 그러면 1초 만에 2배 크기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의 간격이 멀어진다는 것은 속성의 속성이 변화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고,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속성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초 만에 2배 커지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3초 만에 2배로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동할 때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는데, 얘들을 이 키프레임을 1프레임씩 좌우로 이동해 주고 싶다. 그렇다면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왼쪽 방향 화살표 키 또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1프레임 단위로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Alt 키와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 방향 화살표 또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10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10프레임 단위로. 보통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미세하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옮긴 다음에 원하는 세팅을 또 더블 클릭해서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또 여기 재생 헤드 같은 경우를 1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지 업 키나 앞으로 1프레임씩 이동, 페이지 다운 키는
뒤쪽으로 1프레임씩 이동시켜줍니다.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키 왼쪽 방향 또는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서 재생 헤드를 1프레임씩 앞 또는 뒤로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인데, 파일 하나 임포트하겠습니다. 여기나 리셋을 해주고 파일 하나 더블 클릭하고서 어플라인 2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데 임포트하겠습니다. 임포트 카인드 푸티지를 임포트하겠습니다. 포토샵 불러올 때하고 비슷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아도be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파일 내에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레이어를 합쳐서 가져올 건지 특정 레이어만 가져올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가져올 수도 있고 특정 레이어만 가져오겠다. 이제 가면 여기 레이어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벡터 그래픽이라는 또 다른 비행기가 있는데 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푸티지 디멘션은 레이어 사이즈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도큐멘트 사이즈가 아니고 레이어 사이즈로 해당 레이어 사이즈입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행기가 하나 들어오는데 600에 348 픽셀입니다.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슬래시 키를 누르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좀 크니까 좀 스케일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잠깐 닫고 S키 눌러갖고 스케일을 좀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 위치도 좀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한 이 정도 해주고 이 정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얘도 회전시키고 얘도 회전시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회전의 중심이 되는 앵커 포인트를 같은 위치에 놓고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얘 앵커 포인트하고 얘 앵커 포인트를 같은 위치에 놓고서 두 개를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얘하고 얘를 두 개 선택하고 A키를 눌러준다. 그럼 앵커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P를 누르면 포지션, T는 오페시티, S는 스케일, 다시 A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앵커 포인트가 서로 다릅니다. 앵커 포인트가 서로 다른데 앵커 포인트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 값을 같게 해주면은 같은 곳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를 200, 150 엔터 쳐주겠습니다. 두 개 앵커 포인트 값이 같습니다. 그런데 얘들 앵커 포인트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냐? 이 앵커 포인트는 각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는 해당 레이어의 좌측 상단으로부터의 가로, 세로 거리라고 했습니다. 얘도 가로, 세로 거리고 얘 같게 한다고 해서 두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가 같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기 되게 쉬운 부분인데 컨트롤 Z하고 그럼 어딜 맞춰줘야 되냐? 포지션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 레이어하고 이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가 같은 위치에 있게 하려면 이 포지션은 앵커 포인트가 좌측 상단 컴포지션의 좌측 상단 모서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250, 25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앵커 포인트가 같은 곳에 위치합니다. 같은 곳에 위치하니까 이제 R을 한번 해보고 회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같이 놔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앵커 포인트를 두 개 이상의 레이어가 같은 지점에 있게 해야 할 경우 앵커 포인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포지션 값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기 바랍니다.